이게 알고 보니 그냥 풀이었잖아요. 뒤돌아보면 인생의 고갯길마다 우리 곁엔 늘 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식성이 달라도 미운 정, 고운 정을 버무려 밥상에서 함께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된 사람들. 웃음 뒤에 눈물, 눈물 뒤에 웃음만 바란 이 땅의 별별 며느리들. 그 꽃보다 귀한 인연을 찾아갑니다. 며느리 고개를 넘어 홍천 땅 가장 안쪽에 자리한 심심산골 밤바치 마을입니다. 가파른 산빛 아래 기대 사는 오지 중에 오지라는군요. 엄마 옷 봐봐 이거 봐. 막 찍었어 이거 어떡해? 빨리 혼내줘. 찍었다고. 야, 이거 내가 농사 짓는 건 엄마가 농사 짓는 거야. 엄마가 사모님이잖아. 엄마가 사장님이잖아. 하다 보면 찍는 것도 있고 그래 지금. 우리 어머니 회장님. 전 인턴. 인턴. 우리 만년 대리. 엄마만. 아들하고 며느리. 시어머니라 그러면 정이 없잖아요.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엄마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친정 엄마가 섭섭할 것 같아. 꼭 친남매처럼 보이는 소희 씨 부부. 집안에서 회장님으로 통하는 어머니의 감독 아래 제철 맞은 더덕 수확이 한창입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소희 씨. 7년 전 귀농을 했는데요. 일은 좀 서툰 인턴 농사꾼이라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남편한테 혼나요. 빨리 묻어야 돼 이런 거.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더덕 농사.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다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평생 일구신 농장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와서 계속 마이너스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크더라고요. 남편이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분가하자고 다시 가자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나는 한 번 들어왔으면 안 나가. 난 안 나가. 난 나가면 절대 안 들어올 거야. 잘 생각하고 얘기해.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쪽에 계시네 저쪽에. 네. 다은아 아버지 아버지. 농장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은 안 하시지만 가장 최고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육아. 육아. 괜찮아. 이거 다 컸어.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던 시아버지. 이거 엉겅퀴라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홀로 생계를 꾸렸던 시어머니를 위해 합가를 선택한 소희 씨. 지난 7년 동안 두 아이까지 생기면서 소희 씨 집은 3대가 모여 사는 산골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희 씨가 고른 식재료는 감자. 예전엔 잘 먹지 않았는데요. 산골에 살다 보니 감자만큼 잘 자라고 맛있는 장거리도 없더랍니다. 곱게 간 감자는 물기를 짜내 전분을 얻고 이 전분과 감자 건더기를 섞어 치대면 쫄깃한 감자 반죽이 완성되죠. 지난 겨울에 담근 묵은지를 송송 썰어 망에 넣고 여기에 두부까지 넣는 걸 보니 아무래도 소희 씨가 만두를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니 좀 너무 거뜬하게 들어버리는데.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며 맷돌까지 동원을 했습니다고요. 이게 김치에 이제
만두 속을 만들려면 수분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서 이 맷돌이 근데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이제 번쩍번쩍 드네요. 아 이거요? 이제 애보다 가벼운 거 웬만하면 다 들어요. 방식이나 재료는 분명 만두 소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정작 만두는 아니랍니다. 소희 씨만의 메뉴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왜 이렇게 만두에 예쁜 상태로 이렇게 그릇 담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은 만두를 이렇게 드리면 다 터치세요. 다 터쳐서 그냥 이 속을 이렇게 떠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두 속을 일부러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에다 옹심을 끓이는 거예요. 전혀 아버님 입맛에 취향 저격한 음식입니다. 만두 소로 국을 끓이고 만두피 대신 감자 옹심이를 넣은 그 어디에도 없는 음식이네요. 통 가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해 먹고요. 만두는 좀 명절에 또 해 먹고요. 통과는 거를 평소에 고기 반찬 올라오면 생일이고 명절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명절이 따로 없어야 되나요? 아버님이 입맛 없을 때면 찾으시는 며느리의 손맛입니다. 만두소 옹심이 국을 하는 날이면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소희 씨가 깎아 만든 이 감자 기름솔이 꼭 필요하답니다. 감자나 무로 이렇게 하면 뜨겁지 않아서 이렇게 손으로 하면 뜨겁잖아요. 이 며느님이 알아서 딱 깎아주시네요. 그럼요. 서당계도 7년 차인데. 7년 차 서당계인데. 딱 하면 안 해요. 예, 척하면 척하잖아요.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맞아 며느리가 감자를 갈면 시어머니는 감자를 깎습니다. 고부가 합작으로 감자전을 만든다네요. 서로의 입맛을 살피며 함께 밥상을 차린 지 벌써 7년입니다. 처음엔 부엌 살림이 마냥 서툴고 어렵기만 했다는 소희 씨. 지금은 감자 전분 가라앉히는 일쯤이야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가 됐답니다. 이건 조금 더 가라앉혀 저쪽에. 아니 그렇게도 이렇게 해서 꼭 짜가지고 전분하고 또 섞어서 감자 시루떡도 만들어 먹어요. 아 명절에. 이제 건더기와 전분을 섞으면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최고의 감자전을 위해선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김치. 감자전에 웬 김치인가 싶은데요. 손으로 찢은 김치를 먼저 올리고 그 위에 감자 반죽을 얹어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가 따로 없다네요. 저도 감자전에 그냥 야채만 조금 넣어봤지 김치 넣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더 맛있어요. 간도 좀 간간해지고 그리고 좀 이 전이라서 좀 느끼하잖아요. 김치가 그런 맛을 싹 잡아주더라고요. 시댁에 와서 처음 먹어본 김치 감자전. 31살 소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답니다. 실례합니다. 시월드에 입성한 사연이 참 궁금했는데요. 네, 원체 잘해주셨으니까. 요즘 시어머니들 뭐 아이 봐주는 것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며느리 산바라지가 어디 쉽나요? 그 한겨울에도 다 손수 다 해주셨고 그런 생각하면 그냥 친정 엄마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많이 느껴지나 봐요. 한때 골드미스가 꿈이었다는 소희 씨. 대학 때 남편 주용 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남들보다 일찍 엄마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어요. 모유수유 때문에 좀 이렇게 전몸살이 오면 그것도 어머니가 다 풀어주시고 찬물에 손 닿지 않게 살림 같은 거 다 도맡아 해주시고 제가 좀 쉴 수 있게 그럼 저는 낮에 좀 많이 자고 그래서 몸조리 너무 잘했어요. 모든 게 서툰 24
어린 엄마와 아이를 지켜준 것은 시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소희 씨가 어렵게 얻은 첫 아이 다은이, 그 축복을 지켜준 것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눈치도 보이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랬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돼.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아침밥을 지금도 많이 얻어 먹어요. 소희 씨가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가 잊지 않고 챙긴 보양식이 있습니다. 천삼, 마가목, 만삼, 더덕, 도라지 쪼니. 육수를 내서 이제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끓여서 모양으로 이제 물처럼도 먹고 이렇게 이제 국 끓일 때나 찌개 끓일 때나 좀 넣어서 먹고. 각종 약재와 산삼스럽지 않다는 만삼을 가득 넣고 다리는데요. 특히나 만삼은 기혈 부족과 어지럼증에 효염이 있어 산모들의 보약으로 불린다 하네요. 그래서 시어머니 복숙 씨는 며느리 산바라지 때마다 남다른 보양식을 준비했답니다. 산후조리에 그만이 미역국을 끓일 때 만삼 달인 물을 육수로 썼다는군요. 따님이 세 분이나 있잖아요. 예. 따님들한테 걔네들한테는 나는 못 해줬어요. 며느리와 두 손주를 지켜낸 시어머니의 특효약입니다.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더덕이며 돌배를 찾아 산골을 누볐습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가난한 집에 시집와 시부모님 모시고 살뜰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느라 맨손으로 산비탈을 일군 억척 엄마. 고된 산골살이 물려주기 싫어 사남매 모두 대처로 출가시켰건만 도리어 복숙 씨의 품으로 들어온 자식이 바로 소희 씨였습니다. 우리 집이 옛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지도 않고 좁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집이 넓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미안하고 그런 거죠. 아들은 아들이니까 지가 살던 거니까 이제 감안하겠지만 며느리한테 제일 미안하지 이런 게. 시내처럼 모든 게 다 편안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런 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다니까는. 너는? 짠. 니전 제일 큰 것 같다. 되게 큰. 다 먹어서 벌써? 아직 한 모금 남았는데? 어이 봐. 이만큼 남았는데? 이야, 더덕 잘 먹네. 이 집안 분들이 모두 아름다우신 분 같아. 이렇게 사소하게 부대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불만이 좀 쌓여요. 근데 나중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 친정 부모님이었다면 내 형제였다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호칭부터 바꿨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그렇구만. 부르고. 네, 어머님 이런 게 아니라 네, 공손하게 이런 게 엄마. 아니라 네. 아주 가까이 네. 친엄마처럼 엄마 이제 다른 손님들 와서 뭐 물어보시거든요. 방문객이 뭐라고 오시면. 그래? 딸이에요? 며느리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님 항상 그러세요. 우리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다. 네. 점점 나이 먹고 그러다 보면 뭐 싫거나 좋거나 그래도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며느리 덕만 보며 살겠습니까?
때론 시어머니 덕도 보며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겠죠. 오늘의 행복을 나누면서 말이죠. 갯마을 속초에서 두 번째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젓갈과 건어물을 파는 장사의 달인이랍니다. 냉동에 넣고 드세요. 그럼 더 좋아요. 아직 날이 좀 더워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경력만도 25년이 됐다는 최은희 씨. 하루 여기에서 거의 뭐 10시간을 여기서 보내니까 내 청춘이 여기서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폰으로 가는 거죠. 82의 고령에도 시어머니는 가게에 나와 일손을 보태십니다. 건어물 선별과 포장은 아직 어머니 솜씨를 따를 사람이 없다네요. 내 힘 있는 한은 이렇게 또 도우면서 살아야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쥐들이 저렇게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살겠다고 저래 일을 하는데 뭐를 늙었다고 뭐냐 집이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부가 나란히 앉아 식혜를 만든 지도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은희 씨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답니다. 온 식구가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일이 갯가에 푸졌던 생선을 가져다 젓갈과 식혜를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념을 하죠. 꾸덕꾸덕하게 말린 코다리를 소금 간해 하루 동안 재우고 시원한 맛과 식감을 더해줄 무 역시 소금에 절여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잘 절여진 무와 소금에 절여 물기를 제거한 코다리를 넣고 이제 양념을 시작하는데요.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마늘과 생강을 넣고 고춧가루에 조청과 액젓 등 갖은 양념과 함께 버무립니다. 옛날에 친정아버지는 여기다 조밥을 넣었거든요. 엄마하고 이렇게 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맞다 진짜. 우리 저 교암집 마당에서 그죠? 예. 아휴 근데 그 엄마 벌써 가신 지가 5년이 됐네. 벌써니? 예, 저는 춘천 사람이라서 이 바다 이 고기라는 건 몰랐어요. 배때기 넣은 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부인이 다 해주셨죠. 사돈으로는 이제 한경도라도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코다리고 뭐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갖고 이 둘이서 다 했어요 이거를. 친정어머니의 레시피가 고부의 장사미천이 된 셈입니다. 이북이 고향인 친정아버지 덕에 어려서부터 식혜를 맛보고 손맛 좋은 엄마 덕에 어깨너머로 식혜 담그는 법을 배웠다는 은희 씨. 또 하나 전수받은 음식이 오징어 밥식혜입니다. 생물 오징어를 잘게 썬 뒤 소금에 재워 숙성을 시킵니다. 여기에 포슬포슬하게 지은 조밥을 넣고 고춧가루, 마늘 등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삭히면 색다른 별미의 밥도둑 오징어 밥식혜가 됩니다. 생물 오징어가 없을 때는 오징어를 가공시킨 진미채로 식혜를 만들기도 합니다. 외갓집 보내. 그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네. 색깔이 있어서. 가난하던 시절 오징어 밥식혜가 그리울 때면 값싼 진미채를 구해다 조밥
밥과 절인 물을 넣고 양념물에 푹 삭혔다고 합니다. 하나 더. 이 또한 별미라는군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때 그 옛날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야, 너 맛 좀 봐라. 예. 간이 어떤가? 맛있게. 이거 무가 아주 잘 절여졌네. 진짜 맛있네. 또 명태도 많이 안 나서 그러니까. 명태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남편은 뭐 한 3년만 누가 그러대. 한 3년만 살면은 옛 감정이 다 없어진다고 그냥 애증으로 산다 그러대요. 아 우리나라도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한 50살 되면 의무적으로 다 이혼하라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지 편을 들어주니까 이렇게 까부느라고 그래. 이게 뭐. 야, 그래도 야, 너 서방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왜? 같은 자식이잖아요. 며느리는 뭐 자식 아니에요? 예. 딸이라 생각하고 저는 사는 거예요. 내 집에 와서 그만큼 고생하고 사는데 그걸 맞춰줘야지. 예. 조금 뭐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이해하고 해주고 그러다 보면 지도 또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또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 말도 맞네.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부가 빚은 곰삭은 세월의 맛입니다. 요즘 고부는 마루에 앉아 화단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삼남매 키우고 부도로 생긴 빚을 갚느라 겨우 2년 전에야 은희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네요. 어머니가 그 집을 되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아파트를 보내요. 근데 제가 하니까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부모님이 얼마나 사시겠네. 그거 하자. 그래서 가서 저희가 그걸 했어요. 그때 되게 진짜 어머니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간 저하고 같이 그 뜰에서 꽃들 보면서 그거 한잔 마실 때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 아마 그 커피가 제일 맛있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아야 되는데. 며느리와 함께 흘린 땀과 눈물로 얻은 세상 가장 귀한 보금자리. 나이 80에 비로소 갖게 된 우리 집입니다. 나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집을 들어다니면 진짜 서러워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그거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예. 지금은 행복해요. 예. 화목하고 행복해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시장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대신해 집안을 가꾸고 살림을 꾸리는 건 시어머니의 몫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족들 끼니 챙기는 일이 가장 즐겁다는데요. 오늘은 별식을 만든답니다. 명태 불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다리 불고기. 우리 며느리는 여기 사람이라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채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다 그러니까 기분은 어떠시죠? 아, 하늘로 나를 것 같으죠.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맛있다 그러면은 진짜 거기서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영광스럽죠. 기분 째지죠. 지금 말로. 예. 은희 씨네 3대가 모두 좋아한다는 시어머니의 코다리 불고기입니다. 식구들 먹을 저녁밥을 준비해 놓고 시어머니는 시장으로 뒤늦은 출근을 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장사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일하느라 툭 하면 밥대를 놓치는 며느리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도시락을 챙겨왔습니다. 세상에 명장밥을 해오셨네.
그거는 어머, 코다리 불고. 아, 코다리 뭐 네가 최고 좋아하는. 은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했으니 가장 먼저 먹이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멋있다. 행여 몸이라도 상할까 종종 도시락을 싸와 며느리의 끼니와 건강을 챙깁니다. 나 집에서 먹고 왔어. 어려운 집안에 들어와 가족들 건사하느라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낸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뭐라 그럴까? 내가 왼손이면 우리 며느리는 오른손이에요. 네. 그렇게 해. 오른손. 오른손이지. 저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모진 세파를 함께 견디며 기꺼이 오른손이 되어준 며느리. 가족의 행복을 향해 함께 걷는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혜은이 내 며느리 사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늘 땅이나 알잖아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이렇게 지가 다 읽잖아. 지가 그렇게 읽으면서 살아라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거지. 다섯 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남자들은 TV를 보고 있네. 뒤통수를 째려만. 네. 최근 인터넷에서 아주 재밌는 글이 있기에 적어왔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옛날에 뭐 고초당초보다 매운 것이 시집살이라고 참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집살이도 유쾌하게 풀어서 제 목소리를 내는 신며느리 풍속도가 생긴 거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것은 옛말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말하기 3년, 듣기 3년, 바로보기 3년.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 가을밭이든 봄볕이든 며느리 딸 할 것 없이 선크림을 바른다. 황금 들녘이 펼쳐진 이곳은 강릉 판교리입니다. 이맘때면 벼이삭처럼 알차게 여문 곳이 있으니 바로 닭인데요. 고부가 함께 손질이 한차입니다. 쉬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달려야 돼요. 아무 수 없고. 네. 더 잘라 이렇게. 그래 썰 때도 편하고. 근데 어머님은 요리를 안 하신 지가 오래되셨나 봐. 칼질이. 그럼요. 내가 시집 오고 안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으니. 뭐요? 그러니 며느리 31년째예요. 안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안 한 지가. 그래 못하지. 일찍 혼자 돼 농사지으며 5남매를 키워낸 시어머니. 내가 시내 살다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 나가니까 우리 남편이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이래갖고 들어왔죠. 혼자 있으면 우리 어머니 밥 안 해 먹으니 좋죠. 밥도 안 해 먹고 무섭지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무서울 때도 있어. 연남 씨는 남편 직장과 자식들 교육 때문에 강릉 시내에 살다 8년 전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간장도 안 가져왔고. 잠깐만요.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버리고 장독대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골 생활. 거기에 때늦은 시집살이까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의 한 20몇 년을 따로 살다가 우리 어머니는 또 어머니 방식대로 또 있었고 나는 또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려니까 서로가 조금 많이 부딪혔죠. 한 몇 년을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싶더라고. 지금은 한 8년 되니까 미움도 없고 뭐 그냥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 때마다 시어머니를 위한 보양식을 챙길 정도랍니다. 닭과 문어를 넣고 끓인 닭연포탕. 타우린이 많은 문어는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라죠. 입맛 없을 때 강릉에선 이 진우와리가 밥도둑이랍니다. 톳과 비슷한 해초류인데요. 고추장 양념에 묻혀내면 무엇보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라네요. 그냥 휙 지나갔지. 휙 지나갔더니 이매님이가 이 노인장에 이 반찬을 솜씨가 잘하기 때문에 물김치에서부터 다 담가가지고 이 옥수수를 저 밑에도 심은 게 많지도 않은 게 하나씩 놔주고 하나인 거 나가 늦게 오니 그걸 마주주더라고. 야 먹고 나니 가슴이 아파서 쪄가지고 깃든 날에 내가 이만치 가져왔어.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 마을에는 연남시내처럼 고부가 함께 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 대부분 대처로 나갔고 시어머니 또래의 어르신들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답니다. 혼자 있다 보면 밥 먹는 일이 귀찮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남 씨는 밥 짓는 동네 며느리가 됐습니다. 틈나는 대로 마을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졌네요. 소태밥 처음 먹어보겠네.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갓 지은 따순 밥에 나물 몇 가지 넣고 쓱쓱 비빔밥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아주 맛있네요. 정말 끝내줘. 끝내줘요. 밥 먹은 김에 수다도 떨고 적적함도 달랠 겸 다 같이 송편을 빚어볼 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감자 전분을 반죽해 감자 송편을 빚는데요. 주로 팥이나 강낭콩으로 소를 채웁니다. 감자 송편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이색 송편이 있습니다. 우선 가을 무를 소금과 설탕에 절여 놓습니다. 얘가 치대면 물이 나와요. 꼭 짜서 해놓으면 또 의외로 또 받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뭐 맛있더라고요. 무의 단맛이 팥 못지않다는데요. 연남 씨의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별미랍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쌀가루가 없으니까 이 감자가루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때는 뭐 팥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얼마나 감자 송편에 무 송편까지. 어르신들이 정성껏 빚은 송편은 이제 가마솥에 쪄야 하는데요. 번거롭고 힘은 들어도 나누는 기쁨이 크다는 동네 며느리. 겨울에 좀 이렇게 흔한 거는 아니고 명란 같은 거는 잘 못해 먹는 집들이 많잖아요. 겨울에 그런 거 하면 다 줘가지고 친구들도 막 주고 다 줘가지고 진짜 우리 먹으려고 보면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는 즐거움도 크더라고. 주는 즐거움이 되게 커요. 돌아보면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세월이 쌓여 밥상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 세월이 꽃보다 귀한 당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형이 매너를 하나는 잘 봤네. 어제의 며느리들과 오늘의 며느리가 또 한 번의 계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며느리들이 고생스럽다는 그 시월드에서 어찌 견디고 사는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냥 고생을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왕이 할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살이 다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이 며느리 고개에서 배우고 갑니다.